안녕하세요.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.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죠. 주식 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히 돈을 잘 벌면 행복해지겠죠.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것보다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행복할 건데요. 그건 당연한 얘기고.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냐에 따라서 이제 좀 행복한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이제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. 이 가로축은 뭐 시간이고 세로축은 자산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랑 파란색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? 결과는 똑같습니다. 예, 시작점이랑 마지막에 자산이 형성된 정도, 예, 결과는 똑같은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? 당연히 빨간색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? 예,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또 확 올랐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한단 말입니다. 확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막 도파민도 뿜뿜 뿜어져 나오면서 엄청난 쾌락을 느끼고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. 우리 몸에서 그런 기쁨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확 높아지면은 계속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또 한순간이거든요. 갑자기 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을 가지게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또 오래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. 5억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기분에 적응을 금방 해버리거든요. 거기서 이제 또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갑자기 5억이 3억 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질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서서히 증가해서 요 정도 된 거보다 확 했다가 이렇게 된 게 재산은 더 많지만 현 시점에서 기분은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. 예,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돈을 벌었을 때 얻는 그런 기쁨보다 이렇게 잃었을 때 얻는 그런 어떤 좌절감이나 그런 슬픔이 훨씬 더 이제 크다고 해요. 잃었을 때는 진짜 무한정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그런 어떤 쾌감이나 이런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. 이거는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독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. 뭐 어떤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걸 텐데요.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막 좋다고 하잖아요. 처음엔 엄청나게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똑같은 정도의 이제 그런 뭐 약물을 투여해도 이제 그만큼 좋지가 않고 점점 더 오히려 기분이 다운되면서 나중에는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 투자도 예, 처음에는 뭐 급등하면 아주 좋았다가 나중에는 뭐 급등하더라도 그렇게 좀 크게 좋지 않고 쾌감이 점점 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. 그에 비해서 이제 내려갈 때나 횡보할 때의 고통은 아주 더 심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아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려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, 그 어떤 행복함의 정도, 고요한 행복이 있겠죠. 그리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늘어나니까 또 좋을 거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빨간색에 가깝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? 우리 마음대로 뭐 주식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에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종목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성장성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, 지금은 주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변동성이 클 겁니다. 어떤 기대라는 것이 이제 원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졌을 때 아니면 또 이제 금리에 따라서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. 금리가 뭐 낮아졌을 때 뭐 그럴 때는 확 올랐다가 이제 또 기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내려가는 폭이 또 상당히 클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어떤 성장주, 그러니까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죠. 정확히 말해서는.
어쨌든 그런 주식들,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들이 많을수록 진폭이 좀 커지겠죠. 반면에 이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, 좀 더 이제 예측이 좀 더 쉬운 회사, 예, 그런 회사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좀 더 평탄하게 오를 겁니다. 물론 그런 회사들도 이제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, 크게 떨어지기도 하겠지만, 그래도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주식들보다는 훨씬 더 변동폭이 덜하겠죠. 예, 그렇게 이제 주식을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가 되겠죠. 예, 주식 종목을 좀 몰빵을 하면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훨씬 클 겁니다. 그 한두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. 반면에 이제 좀 어떤 속성을 분산해서 좀 한 10종목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면은 어떤 종목이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이 내리고 또 어떤 종목이 내릴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폭이 훨씬 적어지겠죠. 그래서 좀 더 빨간색에 가깝게 될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종목에 따라서도 진폭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집중 투자냐 이제 분산 투자냐 뭐 집중이라기보다는 몰빵 투자냐 분산 투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무조건 어떤 안정적으로 오르는 그런 주식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. 어, 그거는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빨간색에 가깝게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은 파란색처럼 되는 투자 방법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아주 매우 신중해야 되겠죠. 미래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 진짜로 확신이 있으면은 좀 더 이게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어떤 성장이 기대되는 좀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은 빨간색처럼 만들도록 예, 빨간색처럼 그래프가 되도록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.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파란색이 최고점이 높다, 확실하게 높다. 그러면은 뭐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이제 감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. 네, 그러면 오늘 292주차 계좌 공개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.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,3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6,050만 원 정도 되고요. 일단 지난주보다 좀 올랐습니다. 이번에 제법 좀 올랐어요. 코스피보다 좀 나았습니다.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지금까지 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657만 원 정도 되고요.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056만 원 정도.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.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92주차까지 왔고요. 292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7,376원,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8,3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2억 6,054만 4,449원이고요. 해외 주식 지금까지 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657만 9,098원,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,056만 6,069원, 합계는 지금까지 2억을 투자해서 드디어 2억을 투자했네요. 원금이. 그래서 현재 2억 8,778만 6,992원이고요. 수익 금액은 8,778만 6,992원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또 올랐죠. 이번에 제법 좀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모두 행복하게 투자를 하시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